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78세가 된 박영수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경험한 친구 관계의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라는 존재는 제게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버팀목이며 무엇보다 마음의 안식을 주는 소중한 존재였죠. 대학 시절, 저는 공대에서 공부하며 연구실 동료들과 잠을 거의 못 자며 지냈습니다. 특히 친했던 건 같은 연구실의 이준호였어요. 연구 중간에 둘이서 옥상에 올라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던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시험 기간에는 서로 격려하며 가끔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한라산에 오르거나 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정말 청춘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정은 공기 같은 존재로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회인이 되어 전자제조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친구 관계는 제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배치된 부서의 동기들과는 일의 엄격함과 고민을 나누며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하면서 단단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특히 영업부의 최민중과는 거래처 방문 후 자주 들른 소주집에서의 평범한 대화가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의 엉뚱한 농담에 웃고 가끔 새벽까지 일의 방향성에 대해 얼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회사라는 큰 조직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동료들의 존재는 제게 마음의 지주이자 일상의 동기부여 온천이었습니다. 30대부터 40대까지는 단신 부임으로 부산으로 정근을 갔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홀로 생활은 처음엔 외롭고 고독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 제 외로움을 채워준 건 부임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야구 팀 동료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연습 후 모두 모여가는 달꽃이 집에서의 활기찬 대화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제게 가장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팀에는 김태호라는 조금 연상의 선배가 있었는데 제가 일이나 사생활로 우울할 때마다 항상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격려와 인생 경험에 기반한 말은 당시 제게 큰 마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친구란 단순한 시간 때우기 상대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가 없었으면 사회인으로서의 성장도 인간으로서의 깊이도 결코 얻지 못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휴일을 친구와 보내는 게 일상의 즐거움이었고 고민과 기쁨을 공유하며 격려하고 가끔 엄한 말을 해주는 존재는 제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제가 45세 때 부서 개편이 있어 많은 친구가 이동되었고 저 자신도 관리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동료들과 모여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나 취미 이야기로 흥겹게 보냈어요. 친구와의 관계는 제 마음의 안정제이자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친구 관계는 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을 느끼지 않고 항상 누군가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풍요롭고 따뜻한 친구 관계가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년 후에도 언제든 전화 한 통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은 제 상상과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친구 관계에 아주 미미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는 듯한 변화였어요. 먼저 전화 빈도가 줄었습니다. 예전엔 매주 한 번은 꼭 통화하던 최민준의 연락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달에 한 번으로 자연스럽게 간격이 벌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서로 바빠지고 연락할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된 것뿐처럼 보였습니다. 53세 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된 후로는 저 자신도 친구와의 술자리를 거절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어때? 라는 초대에 미안, 이번엔 일이 쌓여서 라고 답하는 횟수가 자신도 모르게 많아졌어요. 일과 가정을 우선하는 생활 패턴이 어느새 제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변해갔을 거예요. 가족과의 시간,
일의 책임, 취미에 대한 시간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선순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어 갔을 테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55세 때의 대학 동창회예요. 30년 만에 재회한 친구들과의 대화는 처음엔 학생 시절 추억 이야기로 크게 흥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서로의 꿈을 나누고 가끔 하찮은 일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 내용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아이 자랑이나 경제 상황 비교 같은 조금 더 현실적인 화제로 옮겨갔어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에 최근에 강원도에 별장을 샀어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말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엔 같은 꿈을 쫓고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한 친구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한 그런 쓸쓸한 기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준호와 둘이 된 순간 그도 어쩐지 변했네 모두 라고 중얼거렸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 느낀 변화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 조금 안도했던 기분이었습니다. 퇴직 전 60세 무렵에는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진심 어린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예전엔 밤이 깊도록 이야기하던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일찍 끝내고 싶어지는 일이 많아졌어요. 모두가 똑같이 회사의 험담, 건강 불안, 손주 이야기만 반복하고 새로운 생각이나 발견을 공유하는 기회가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물론 오랜 교류로 인한 안심감이나 공유한 추억은 지금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이 고정화되고 신선한 자극이나 공감이 얻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거리를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직 후 62세가 된 저는 오랜 꿈이었던 전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예전 동료에게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초대했지만 대부분 허리가 안 좋아서 집 리모델링 중이라 라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혼자 된 제주도 여행은 의외로 충실한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일회성 대화가 오랜 친구와의 유례적인 대화보다 어딘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경치를 바라보고 자신의 페이스로 여행하는 중에 저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만의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65세 때 참석한 회사 오페에서는 더 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나니 회사 이야기 따라가기가 어려워졌어요. 새로운 시스템 이름, 젊은 직원 이름은 전혀 모르고 그 시절이 좋았어 라는 해상적인 대화만 이어졌습니다. 물론 예전 동료들과의 재회는 그리웠고 방식 추억 이야기로 꽃이 피기도 했어요. 그러나 공통 화제가 과거 일에 치우치고 현재 생활이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적어지니 어떻게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왜인지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한 쓸쓸함을 느꼈던 걸 기억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한 동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꼴이 생긴 걸 다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67세 때 라구팀 동창회였습니다. 30년 이상 함께 땀 흘린 동료들과의 재회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나보니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퇴직 후에도 다른 일을 시작해 여전히 일 이야기나 업계 소문으로 흥이 났습니다. 반면 저는 취미인 공연 관람이나 독서에 푹 빠져 있던 시기라 그들의 관심사와 제 관심사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어요. 박씨, 요즘 뭐해? 라고 물어 정원 각국이랑 고전 문학 읽고 있어 라고 답하니 순간에 침묵 후 해에 라는 건성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 관계라는 게 공통의 경험과 관심사 위에 성립한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고 비슷한 일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는 연결감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70세를 넘긴 무렵에는 옛 친구와의 연락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생일이나 새해에 오는 형식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나 연하자만이 예전의 농밀한 관계의 잔재를 아주 조금 느끼게 해줄 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변화에 대해 예전 같은 슬픔이나 쓸쓸함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지라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인생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니 몇 가지 일이 떠오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퇴직 후 63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오랜 친구였던 정우진과 골프를 간 자리였습니다. 플레이 후 식사 중에 그는 새로 산 고급 골프 클럽 자랑을 길게 이어가고 그 후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니 저와 전혀 다른 의견을 열띠게 말했습니다. 박씨, 너는 이상론만에 현실을 봐라고 그는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40년 이상 교류한 친구와의 이토록 가치관이 다른지 놀라면서 그와의 대화가 이토록 불쾌하게 느껴지게 된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정우진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왜인지 귀찮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은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가치관 차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큰 골로 나타난 듯합니다. 인생관, 정치관, 돈 쓰는 방식, 건강 예식 등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생각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변해갔을 테니까요. 생활 환경의 변화도 친구 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게는 2아이가 있고 지금은 5 손주가 있습니다. 반면 독신을 지킨 김태호와는 이야기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주 운동회 이야기를 하는 옆에서 그는 최신의 여행 화제로 대응합니다. 서로의 생활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실감했습니다. 공통 화제를 찾기 어려워지고 대화도 어딘가 표면적이고 깊이가 부족한 게 되었습니다. 주거 환경의 변화도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70세 때 아내와 상해의 교외의 조용한 주택지로 이사했습니다.